안녕하세요. 저는 수진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기억이지만 여전히 제 안에서 불씨처럼 꺼지지 않는 순간입니다. 그날은 유독 무더운 여름밤이었습니다. 도시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뜨겁고 바람 한 점 불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지쳐 곤히 잠들었고 남편은 출장으로 집을 비운 상태. 혼자 남은 집은 낮보다 더 큰 고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갑게 식은 맥주잔을 손끝으로 굴리며 텅 빈 공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집안이 갑자기 깜깜해졌습니다. 정전, 냉장고에 윙윙거리던 소리, 거실 등을 타고 흐르던 희미한 전등빛, 모든 것이 한순간에 꺼져버렸습니다. 온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들려온 건 창밖 매미 울음뿐이었죠. 매미 소리조차 더 크게, 더 가깝게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라는 사실이 갑자기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 씨, 괜찮으세요? 낯익은 목소리, 묵직하고 단단한 음성이 문틈을 넘어 제 귀에 닿았습니다. 정호였습니다. 남편의 대학 동기이자 절친, 우리 가족과도 가까운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죠. 순간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목소리는 구명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캄캄한 복도 끝에서 그의 실루엣이 선명히 다가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늘 든든해 보이는 체격. 정전인 것 같네요. 촛불 있으세요? 그가 차분하게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엌에 있어요. 그는 자연스럽게 들어와 핸드폰 불빛을 켜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 바닥을 스치는 작은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촛불이 켜지자 방 안이 은은하게 밝아졌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그의 얼굴을 스치자 평소에 보던 모습과는 다른 낯설 만큼 깊은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날엔 촛불이 최고죠.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가 불빛에 비치자 제 마음 한구석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음료라도 드릴게요. 저는 부엌으로 가 얼음을 담은 차가운 물을 준비했습니다. 잔을 건네는 순간 우리 손끝이 스쳤습니다. 찰나의 접촉.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손끝에서 번진 감각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고맙습니다.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공기 중에 울렸습니다.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지만 다행히 어둠 속이라 티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촛불을 사이에 두고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불빛 하나가 방 안을 지탱했고 그 작은 불꽃이 우리 사이의 공기마저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전기가 언제 들어올까요? 제가 조심스레 묻자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요, 이런 더위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죠. 그 말 한마디에 왜인지 모르게 설렘이 스며들었습니다. 더 오래 이렇게 단둘이 머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 아이들은 잘 자나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네, 다행히 깊이 잠들었어요. 촛불이 일렁일 때마다 그림자가 벽에서 춤을 췄습니다. 그의 눈빛도 그 그림자처럼 깊어졌다 얕아졌다 했습니다. 혼자 있기 무서웠을 텐데 그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럼요, 정말 다행이에요. 와주셔서. 제 목소리는 알 수 없는 떨림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감사함 때문만은 아니었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부르세요. 바로 달려올게요. 그의 단호한 말에 마음이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날 지켜주려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드니 더욱 안전함이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그만큼 더 위험했습니다. 촛불은 타들어가며 밀랍을 흘렸습니다. 흐르는 밀랍이 탁자 위에서 굳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바랐습니다. 이 시간이, 이 공간이 영원히 멈췄으면 좋겠다고. 수진 씨.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순간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내 이름의 울림이 이렇게 달콤할 줄은 몰랐습니다. 네. 간신히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빨간 것 같은데. 그가 걱정스레 묻자 저는 손으로 뺨을 만졌습니다. 정말 뜨거웠습니다. 아, 촛불 때문인가 봐요. 거짓말이었죠. 촛불 때문이 아니라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시선, 그의 목소리, 그의 존재 자체가 날 뜨겁게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창문을 열어드릴게요. 그가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저는 무심코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탄탄한 근육, 전해지는 체온. 그 온기에 손이 붙잡힌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촛불빛 속에서 그의 눈동자가 깊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분명히 읽었습니다. 나와 같은 떨림을. 수진 씨. 그가 낮게 제 이름을 부를 때 내 이름은 그의 입술에서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떼야 한다는 생각은 머리에만 맴돌 뿐 몸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전기가 돌아왔습니다. 환한 불빛이 방 안을 채우자 우리는 놀라며 서로에게서 떨어졌습니다. 마법이 깨진 순간이었습니다. 아, 전기가 들어왔네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도 촛불을 끄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다행이라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아쉬워하고 있다는 걸. 그럼 이제 들어가셔도 될 것 같네요. 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무사히. 저는 그를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그가 한 번 더 뒤돌아봤습니다. 혹시 또 이런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네, 고마워요. 그가 나간 뒤에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남은 체온이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의 눈빛, 목소리, 그리고 따뜻한 체온을.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맞을까요? 남편의 친구를 향한 이 떨림이 과연 괜찮은 걸까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제 안에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불씨는 날이 갈수록 더 크게 타올랐습니다. 쓰러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흔히 잠시 쉬면 괜찮아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눈을 떴을 때 그곳은 낯선 하얀 병실이었습니다. 머리맡에서 들려오는 낮은 숨소리. 고개를 돌리자 정호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눈을 붙인 듯 했지만 제가 움직이자 곧바로 눈을 떴습니다. 깨어나셨네요. 그의 목소리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사람의 피로와 안도감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어제 밤부터요. 남편 형이 출장 중이라. 말을 잇는 그의 눈가에는 붉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그 안에는 포기하지 않은 집중이 있었습니다. 밤새 안 주무셨어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수진 씨가 깨어난 거죠. 짧은 대답. 그러나 그 한마디에 내 가슴은 서서히 젖어들었습니다. 그는 물컵을 가져와 빨대를 제 입에 조심스럽게 물려주었습니다. 입술에 닿는 플라스틱보다 더 가까이 느껴지는 것은 그의 숨결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낮은 호흡이 내 뺨 언저리를 스쳐갔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몸보다 마음을 먼저 적셨습니다. 물을 다 마신 뒤에도 그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 곁에 앉아 눈빛으로 안부를 묻고 있었습니다. 많이 아팠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덕분에 제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읽은 건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고 더 오래된 감정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체온을 재려했지만 계속 떨어지는 기계에 그는 대신하겠다며 나섰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그가 이마에 손을 얹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스쳤습니다. 37.2도네요. 많이 내렸어요. 그가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지만 내 체온은 오히려 더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 때문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뒤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정막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호흡을 더 또렷이 들었습니다. 그는 죽을 끓여왔습니다. 처음 만들어봤다는 수줍은 고백과 함께 숟가락을 후후 불어 제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뜨겁지 않죠? 그의 배려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죽 한 숟가락마다 그의 정성이 온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가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그는 말했습니다. 좀 주무세요. 저는 여기 있을게요. 집에 가서 쉬셔야죠. 밤새 못 주무셨잖아요. 괜찮아요. 혼자 두고 갈 순 없어요. 단호한 어조에 더는 말릴 수 없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심장은 계속 뛰고 있었습니다. 깊은 숨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잠든 척을 했습니다. 한밤중 물이 마시고 싶어 몸을 움직이자 그는 즉시 일어나 컵을 가져왔습니다. 내 등을 받치고 입술 가까이에 빨대를 가져다 댔습니다. 물보다 더 뜨겁게 스며든 것은 그의 손바닥 온기였습니다. 고마워요. 잔을 돌려주려는 순간 우연히 그의 손을 잡아버렸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그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나도 놓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그의 얼굴을 은은히 비췄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의 눈동자는 더 깊고 더 간절히 반짝였습니다. 수진. 그가 낮게 부른 이름이 내 심장을 단숨에 끌어내렸습니다. 정호. 내 입술도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다가갔습니다. 숨결이 겹쳤고 심장이 대화를 대신했습니다. 첫 입맞춤은 아주 조심스러웠지만 곧 억눌렸던 파도가 몰려왔습니다. 병실의 고요는 거친 호흡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트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온몸은 파도에 휩쓸리듯 그의 체온 속으로 깊이 잠겨갔습니다. 그 새벽 우리는 끝내 금기의 벽을 넘었습니다. 멈출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창밖에 달빛만이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간호사가 들어올 때까지 우리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꼭 잡은 채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밤을 함께 견뎌냈습니다. 퇴원한 지 일주일 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비처럼 보였지만 곧 세상을 집어삼키듯 거세졌습니다. 창문 밖 회색의 물줄기가 쉼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빗줄기 끝에 아파트 1층인 우리 집 현관 앞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이러다 잠기는 거 아냐? 두려움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결국 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호 씨? 집에 물이 차오르고 있어요. 지금 갑니다. 그의 대답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30분 후 비에 흠뻑 젖은 채 그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숨을 헐떡이며 묻는 그의 얼굴엔 걱정과 단호함이 함께 비쳤습니다. 일단 위로 피해야겠어요. 당분간은 제 집에서 지내시죠. 그가 짐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남자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도 될까? 순간 머뭇거렸지만 물은 빠르게 차올랐고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빗속을 헤치며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를 때마다 저는 무심코 그의 팔을 더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짧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파도처럼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집은 따뜻했습니다. 깔끔히 정리된 거실, 은은한 조명, 그리고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 샤워를 하고 그의 셔츠를 빌려 입었습니다. 너무 큰 옷이었지만 천안에 스며든 그의 향기가 왠지 모르게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그가 따뜻한 차를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몸은 좀 나아지셨어요? 네, 훨씬요. 창밖 빗소리가 우리 사이의 침묵을 채웠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듯한 감각. 마치 우리 둘만 남겨진 듯 했습니다. 그가 내 어깨에 얹힌 젖은 머리칼을 수건으로 천천히 닦아주었습니다. 수건의 결이 피부를 스칠 때마다 심장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아프지 않아요? 아니요, 오히려 뜨거워요. 그의 손길이 멈춘 순간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창문 밖 번개가 방안을 스치며 순간적으로 그의 눈동자가 깊고 간절하게 빛났습니다. 나는 숨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빗소리, 천둥, 흔들리는 조명. 모든 게 우리를 밀어붙였습니다. 수진. 그의 낮은 목소리에 나는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내 이름을 삼키듯 내려앉았고 나는 숨을 고르지 못한 채 그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더 뜨거워졌습니다. 비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 그 소리에 맞추어 들어오는 그의 몸과 허리의 반동, 심장이 쿵쾅대는 소리, 그리고 거친 호흡. 금기의 벽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체온에 잠겨 멈출 수 없는 파도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격정의 시간이 지난 후 우리는 함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나란히 서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여기 소금. 제가 건네는 손 위로 그의 손이 겹쳤습니다. 소금통보다 더 무거운 건 손끝에 얹힌 열기였습니다. 라면이 끓어 넘쳤지만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넘친 국물 위로 서로의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같이 먹으니까 맛있네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오래된 연인 같은 친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그는 제 머리칼을 드라이어로 말려주었습니다. 따뜻한 바람 손가락 끝에 스침. 그 무엇보다도 더 깊은 친밀함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우리는 소파 2개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경계처럼 남은 작은 틈. 하지만 빗소리가 커질수록 그 틈은 좁아졌습니다. 저는 무심코 몸을 그의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는 팔을 내밀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예요. 그의 속삭임은 심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촛불보다 뜨거운 눈빛, 숨결이 겹쳐지는 거리. 입술이 닿는 순간 시간은 멈췄습니다. 방 안의 모든 소리는 사라지고 남은 건 서로의 호흡뿐이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기자 두 번째는 더 적극적이 되었고 내 몸은 더 깊이 녹아내렸습니다. 소파의 경계는 허물어졌고 황홀한 신음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불꽃처럼 타오르며 금기의 밤을 전부 불태웠습니다. 새벽 이후. 새벽 빗소리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우리의 가슴 속 파도는 여전히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어깨 위에 머리를 기댄 채
그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심장과 같은 리듬으로 뛰고 있음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가장 가까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일이 두렵다는 사실도 함께 알았습니다. 사흘 뒤 빗줄기는 잦아들었습니다. 흐릿했던 하늘은 조금씩 개었고 고립되었던 길은 다시 열렸습니다.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집으로 가봐야겠어요. 제 목소리는 담담하려 했지만 속은 이미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벌써요? 그 짧은 한마디 속에는 붙잡고 싶은 마음이 선명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잖아요. 남편도 말끝을 흐리며 짐을 챙겼습니다. 사실은 저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며칠간의 은밀한 천국을 뒤로 한다는 것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그는 묵묵히 제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차에 함께 올랐지만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젖은 도로와 반짝이는 무릉덩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우리가 함께한 기억처럼 잠깐이지만 지워지지 않는 흔적들이었습니다. 도심에 가까워졌을 때 그가 갑자기 차를 세웠습니다. 와이퍼가 앞유리를 훑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수진. 그가 낮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며칠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숨이 막힐 만큼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제게도 그래요.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가 천천히 다시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간절함과 동시에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가야죠. 우린 그래야만 하니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심장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불가능에 가까운지. 차는 다시 달렸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점점 익숙해졌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낯설고 복잡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어디 있었어? 연락도 없이. 걱정 섞인 목소리.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물이 차서 정호 씨 집에 있었어.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정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형. 정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가족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 공기는 이전과 전혀 같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순간 정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힘드시죠?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그 짧은 문장 속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움, 안타까움, 그리고 포기. 그 후로 그는 집에 잘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거리를 두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 아이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지만 우연히 마주칠 때가 있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아이들 학교 앞에서, 가끔은 카페에서. 그럴 때마다 가슴은 예전처럼 크게 요동쳤습니다. 짧은 인사와 스쳐가는 눈빛. 그러나 그 안에는 우리만 아는 기억이 가득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아내이자 엄마로 살았습니다. 그는 남편의 친구로 겉으로는 예전과 다르지 않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그 빗소리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촛불을 켜면 그 불꽃 속에서 그의 눈빛이 겹쳐졌습니다. 사랑은 꼭 이루어져야만 의미 있는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가질 수 없기에 더 간절하고 숨겨야 하기에 더 뜨거운 것. 그 여름의 기억은 제게 상처이자 위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오늘도 제 안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분명히. 이제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겉으로는 아내이자 엄마로 살아가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그날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금기는 더 뜨겁고 숨길수록 더 선명해지는 법이니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이 타고 있지 않나요?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을 흔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저에게는 오래 타오를 용기의 불씨가 됩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수진이었습니다.